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식료품 사러 장에 가면요, 무심결에 그러면서도 한 번쯤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썹인데요. 해썹, 뭔가 안전하다는 인증인 건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되는지 잘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해썹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김진만 원장 연결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야기 투데이 이슈 점검 해보겠습니다. 먹거리 안전 살펴보기 전에 교통안전 잠깐 짚고 가시죠. 앵커가 주목한 뉴스.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역 광장이었네요. 3년 동안 12건 발생했습니다. 또 택시와 보행자 간 사고는 종로 2가 사거리에서 같은 기간 11건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사람이 좀 붐비고 교통량이 많아서 운전자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역들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자,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들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는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4대 척결 대상 중 하나도 불량식품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먹거리를 인증해주는 기관장 한 분을 연결합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김진만 원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장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줄여서 좀 축산물 인증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예, 어떤 곳인가요? 저희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해썹 인증을 통해 국민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예.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네, 준정부 기관이고. 자, 그러면 이 축산물 위생을 점검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축산물 위생, 안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소개해 주시죠.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중 국내 육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조사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지난 3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에 따라 안심 축산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축산물은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농장, 집유, 도축, 가공, 운반, 보관, 판매 등 상당히 많은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생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농장에서부터 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 속보 하나 들어와서 전달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테러단체 가입자 5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50여 명의 퇴거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 파리 테러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들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식품 안전으로 돌아오죠. 해썹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봤고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썹 인증이 나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해썹이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 인증을 의미합니다. 축산물의 경우 농장,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예. 축산물 해썹 마크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달걀, 우유 등을 비롯해서 가공품인 햄, 치즈,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축산물 가공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을 구매하실 때 해썹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축산물 해썹이 있고요. 또 식품 해썹이 다르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현재는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예, 앞으로는 축산물과 식품이 통폐합되면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함량 기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고기 함량이 50% 넘어가면은 축산물이고, 그리고 50% 미만이면은 식품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던데, 조만간 식품인증원과 축산물인증원이 통합돼서 운영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또 축산물 제공하거나 또 가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선 축산물 농가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과 농장 위생관리, 기록관리 등으로 가축의 질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구제역 및 AI 예방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 돼지 농장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구입비가 한 24% 감소하였고 젖소 농장에서는 원유의 1A 등급 생산이 약 6%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에도 산란 지수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닭 한 마리당 수입도 약 1,000원 이상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육 판매장의 경우 해썹 인증 후 매장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고객 만족도가 약 70% 향상되는 등의 네.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축산물 해썹 인증은 농가 및 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를 내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또 지난해부터 해썹을 강화한 안전관리 통합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어떻게 강화된 거죠? 예.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통합인증제도를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 통합인증제도는 가축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을 이행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 해썹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 인증을 받는 대상은 농축협조합, 연간 판매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 판매업자 등으로 축산물의 모든 유통 단계에서 해썹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업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생산에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까지의 인증이 해썹인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전 단계를 다 해썹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전관리 통합인증제도입니다. 그러면요. 소비자들이 뭐 고기를 직접 사 먹을 때는 해썹 인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식당 뷔페에서 먹는 그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썹을 받은 고기인지 아닌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건 축산물이나 또는 가공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는 증명서나 또는 이력 시스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축산물 인증원에서 다 관리를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좀 안전관리 통합인증제 확대되면은 제품의 질 자체는 좀 높아질 수 있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예. 안전관리 통합 인증을 받게 되면 농장에서부터 판매까지 전체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축산물의 가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자산을 더하는 것일 뿐 여타 다른 비용이 더 추가돼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는 이런 어떤 부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서 그 돼지고기를 갈비뼈에 붙이는 그 식용 접착제가 안전하냐, 괜찮냐 이런 논란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해썹 제품을 받은 건지, 해썹 인증을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은 또 좀 궁금한데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괜찮은 건지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또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생산 또는 가공 단계에서 사실은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는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 해썹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해썹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점검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좀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예. 식용 접착제가 먹어도 되는 거냐.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예. 그래도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찜찜한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해썹 이력제 좀 보다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해썹 제품을 봐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력제들을 강화한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가봐야 되나요? 소비자 홈페이지를 가봐야 되나요? 예. 현재 저희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인지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프레시라고 하는 그런 검색 창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프레쉬. 예. 현재 이 제도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서요. 예. 프레시라는 사이트에서 제품명이나 업체를 검색하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서비스인데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축산물 안전 먹거리 정보를 통합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좀 해썹 인증 이력이나 이 축산물, 또 식품 관련 정보들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네요. 그죠? 예. 먹거리 안전 포털 프레시. 아직은 구축 중이고 대략 언제쯤 오픈합니까? 예, 저희가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올해 말에 완료를 하고요. 예. 2016년, 2017년 2차, 3차 단계를 거치면 제품의 위생 안전은 물론이고 예. 가격, 요리 방법 여러 가지 단계를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시범 사업 단계에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20일 날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설명회에서 축산물 안전 먹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서요. 개선한 후 내년 3분기에는 이 프레시라는 사이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먹거리 안전을 떠나서 먹거리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의 또 발군의 노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진만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사는 김명숙입니다. 최근 저희 남편이 28년간 다녔던 직장을 퇴직했어요. 참으로 힘든 시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당신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흔하디 흔한 말이지만 그래도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휴식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라 생각하시고 당신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건강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꼭 올 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힘내라 대한민국 김명숙 씨였습니다. 남편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명숙 씨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정말 들려드리고 싶네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고단한 가장들에게 참 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부부 생활을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남편분에게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구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선물로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거 아시죠? 자,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김명숙 씨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저희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샵 0945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문자 한 통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고요. 특별히 또 저희가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운전기사님들의 메시지도 전해드립니다. 역시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방송 참여 기회까지 열어드립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서울시가 또 독특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소셜 특별시 추진 계획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담당관 김은용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계획 이름이 좀 독특해요. 소셜 특별시 서울 추진 계획. 이거 뭔가요? 네, 소셜 특별시라고 하면요. 그 소셜 미디어하고 서울 특별시를 합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수용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하면은 이제 흔히 SNS라고도 알고 계시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그 정보통신부 발표한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4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 중에 82%가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그 LTE라고 아주 그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글뿐 아니라 동영상도 쉽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LTE 보급률이 61%에 이릅니다. 네, 고속통신망이죠. 네, 고속통신망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SNS가 이제는 그 단순히 그냥 개인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가지고 예. SNS 자체가 관계라든가 그 나눈 대화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이나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SNS를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정보 전달에만 치우쳐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보다 쉽게 참여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예를 들면 시민들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울을 꿈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워낙 SNS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도 지자체들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들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네.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크게 이제 3가지 방향에서 10가지 세부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행정체계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문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메일로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저희가 한 35만 명이 돼요. 예. 카카오톡 플러스라든가 트위터 그리고 이번에 그 파리 그에서의 그 테러 사건 때도 그 페이스북이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했듯이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한 그 재난 전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시민과의 소셜을 통해서 협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듯이 시민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용 예가 많거든요. 그렇죠. 커뮤니티도 많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불러하는 그 영향력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요즘에는 또 1인 미디어라고 해서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또 저희 플랫폼도 빌려드리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한다면 네. 보다 쉽게 시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랑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해주고 또 그것을 운영해주는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대학교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 그런 방법들 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또 문화 캠페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익적인 캠페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등등을 다 합해서 크게 3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여하튼 좀 시작입니다만 지금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뭐 계획안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이제 좀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잖아요. 이제 할 일단, 계획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재난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SNS 관계망을 좀 활용하고 시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뭐 이게 큰 골자네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이 아마 책정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그 민간 협력이나 전문가 협조를 대부분 필요하는 기업이라서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7억 그래요?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2010년 예산으로 의회에 지금 이제 제출을 했고요. 12월 중순쯤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네. 그렇네요. 자, 이거에 대한 좀 평가가 앞으로 좀 주목받을 것 같은데, 예.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서울시는 이 소셜미디어를 시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허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이번 그 소셜 특별시 추진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 특히 이제 다양한 1,000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또 저희들이 전달하고 싶은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 활동들이 예.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별시를 통해 가지고 협력과 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텐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주시고 지원해 예.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준비를 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좀 내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미디어 담당관 김은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가 중국어를 하는 그날까지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13년째 중국어를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계신 대한민국 중국어 대표 강사입니다. 문정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하오마. 我很好. 你呢? 좋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네. 중국의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네. 남쪽은 많이 따뜻하고요. 북쪽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지역도 있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 표현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감기 조심해.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너무 쉬워요. 자,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네. 小心感冒. 小心感冒. 한 번 더. 小心感冒. 小心感冒. 네, 여기서 小心이라는 단어는 네, 조심하다 그리고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네. 感冒는 감기에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걸 주의하세요. 이런 뜻으로 小心感冒라고 하죠. 小心感冒. 네. 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자, 小心感冒. 네, 제가 한 번 더. 小心感冒. 小心感冒.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좀 어려운데요. 감기 조심해. 간마우가 감기란 뜻인가요, 그러면? 네, 간마우는 감기 또는 감기에 걸리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감기 걸리면 차 같은 거 즐겨 마시잖아요. 중국은 어떤가요? 네, 중국도 국화차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네. 국화차를 중국어로는 쥐화차라고 하고요. 쥐화차. 네, 발음 좋네요. 네. 한방 그 감기약이 중국인들 사이에선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쥐화차. 감기 걸리면 국화차. 쥐화차를 드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감기 조심해. 네, 小心感冒.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小心感冒.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중국어. 중국어 대표 강사죠. 문정아 선생님과 쉽게 중국어를 매일매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 받겠습니다. 샵 0945로 받고 있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452번님, 정병진 아나운서 니하오마? 네, 두 분의 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두 분 따라서 열심히 중국어 공부할게요. 짜이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7452번님 응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또 배우고 싶은 중국어 표현들도 받고 있으니까 역시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시카고의 노래 If You Leave Me Now.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수요일은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최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납치 범죄도 발생하고요. 밝은 조명을 그래서 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네. 이게 좋긴 한데 좀 비쌉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설치 비용 걱정 없이 LED 조명을 쓸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LED 조명의 경우에 일반 전등에 비해서 전기료가 약 40% 정도 적게 들고 밝기도 더 밝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최근 LED 조명을 설치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금융사와 보험사, 시공회사 등과 스마트 LED 금융 모델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LED 조명 설치를 위해 이들 기관이 힘을 합친 건데요.
LED 조명을 설치할 때 초기 비용을 금융사가 지불하고 절약되는 전기료 일부를 적립해서 금융사에 매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비용을 모두 적립하는데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전기료를 내면서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셈입니다. 또 보험사가 5년 동안 LED 조명의 보수 유지를 보증하기 때문에 사후 AS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경기도는 LED 조명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물색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얼마 전 2030 에너지 비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30%인 에너지 자립도를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번 LED 조명 설치를 위한 협약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거는 스마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금융사가 최초 비용을 좀 대주고 향후 유지 관리하는 것들 보험사에서 좀 감당하고 업체와 이런 경기도 같이 합작해서 시민들의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LED 설치 사업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경기도의회 의원이 노숙자가 됐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그 일부 도의원들이 경기도 의료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도의원이 아닌 노숙자로 둔갑했다는 건데요. 예. 이런 사실은 최근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역 재선인 박모 도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고 뒤늦게 문제가 생기자 다음해 8월에 검진 비용 22만 8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전 도의원인 고모 씨 역시 2013년 12월 받은 건강검진 비용 5만 3천 원을 역시 다음해 8월에 뒤늦게 냈습니다.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현역 재선인 원모 의원의 경우입니다. 원모 의원의 가족이 2011년 도 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병원비가 473만 원인데 예. 이 중 375만 원을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8월에야 납부했습니다. 역시 공짜 진료와 특혜가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낸 거죠. 그런데 원 의원의 경우에 도의원 측이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예. 노숙자로 분류해서 진료비를 크게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이라도 구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소식이네요. 자,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소식도 좀 착잡합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평택시의 상수원인 진이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이천의 상류 지역인 용인시 일부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계속 규제하느냐 아니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놓고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용인시장과 시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시민들과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두 지자체 간의 감정 싸움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진이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용역 대상은 진이천의 상류와 중류였습니다. 용인시는 이 하천의 상류인 용인시 지역은 오염이 안 된 반면에 중류인 평택시 구간은 오염이 됐다는 입장인데요. 용역을 통해서 상류의 오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올 경우 이곳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자 최근 평택시가 용역 대상에 하류에 평택호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 때문에 용역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 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능이 끝나고 나서 주말 사이 시내에서는 수험생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와는 관계없이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밝고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소중한 경험이 담겨 있다는 것 잊지 않고 후회 없이 자신의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농 즈누 리그레트 리앙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